안녕하세요. 허여사의 여행상담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항공권 구입하고 내가 구입한 항공권을 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체크인하고 이제 보딩하는 데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자유여행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하고 배워가면서 하시면 얼마든지 자유여행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항공권 구입을 어디서 하고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폰으로 구입하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카이스캐너를 이용해요. 스카이스캐너는 항공권 구입하는 여행사가 아니라 항공권 검색하는 사이트예요. 스카이스캐너를 이제 어플로 깔으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 항공권, 호텔, 렌트카 이렇게 나와요. 먼저 항공권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어디 왕복으로 할 건지 편도로 할 건지 다구간으로 할 건지가 나와요. 항공권은 왕복으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인천국제공항에 사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출국하는 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날을 이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출국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출국하는 거니까 그냥 본인이 여행 갈 수 있는 날짜를 이제 입력하면 되고요. 들어오는 날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시차로 볼 때 우리나라가 시차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를 이렇게 항공권 구입하는 경우는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음 날로 귀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행 시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한국에 볼 일이 있는데 그 볼 일 있는 날에 맞춰서 하려면은 꼭 입국하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원하는 항공권이 쫙 떠요. 이게 추천순, 최저가, 최단 여행 시간 이렇게 떠요. 내가 시간이 없는 분들은 최단 여행 시간으로 하면 보통 직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항공 노선이 뜨는 거예요. 최저가로 이제 항공권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누르면은 이제 최저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가에서 가장 싼 항공권을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보기가 있어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내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어느 공항에 도착해서 경유하는 시간이 며칠이고 그 다음날 도착하고 그 다음에 그 공항에서 경유하는데 그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거를 보시고 무리하지 않게 항공권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스캐너는 스카이스캐너 안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스캐너에서 내가 여기 밑에 보면 판매사 선택하기가 있어요. 판매사를 선택하면은 스카이스캐너는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가장 싼 항공권을 파는 이제 여행사나 항공사가 쭉 나와요. 이제 그 여행사에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그 스카이스캐너가 항공사나 여행사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제 조건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항공사일 경우는 항공사에서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 여행사인 경우는 이렇게 카드사 항공권이 싼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새로 발행하게 하거나 그런 이제 상술이 좀 있는 거죠. 하여간 내가 10,000원이라도 싸게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항공권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카드를 하나 발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저가 항공이나 가격이 싼 항공권인 경우는 포함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항공권에 클래스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1등석,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 정도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이코노미나 같은 비즈니스에 따라서도 또 클래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의 경우는 항공권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해서
뭐 Y, 뭐 Z, 뭐 이게 뒤에 이렇게 항공권을 보면은 내 항공권들 클래스 표시돼 있어요. Z인가 Y인가 뭐 이게 있는데 그런 경우 항공권에 따라서 이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 안 되는 경우, 마일리지가 70% 적립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일리지를 내가 적립을 100% 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조금 비싼 항공권을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싼 항공권은 식사나 수화물이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화물이 포함 안 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규정에 맞는 캐리어를 가져가서 짐을 줄이면 되지만 식사는 이제 너무 배고프죠. 물론 내가 식사 선택을 이제 식사가 포함 안 된 항공권을 살 경우에는 그 비행기 안에서 또 이제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싼 항공권의 경우는 이제 이 취소나 변경 시에 그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약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인 경우는 이제 취소나 변경에 대한 약관이 대개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상이 되는데, 여행사에서 파는 아주 싼 항공권의 경우는 그 취소나 변경하면서 받는 수수료로 이 가격을 낮추는 그런 판매 전략도 있어요. 취소나 변경에 따른 수수료하고 환불받는 금액에 대한 약관을 꼭 잘 읽어보세요. 물론 취소나 변경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또 좌석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아주 싼 항공권일 경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좌석의 이게 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앞에는 다 좌석 선택이 안 되네 이런 거는 그 좌석을 누가 먼저 선점했으라기보다는 내 항공권이 이제 가격이 싸니까 영역을 작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권 이제 클래스가 좀 높은 걸 하면은 앞좌석도 열리고 뭐 이렇게 돼요. 항공사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른데 대한항공의 경우는 엑스트라 레그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의 경우 제일 앞자리나 중간에도 공간이 좀 있는 좌석은 옛날에는 그런 좌석은 이제 좀 자주 이용하거나 회원인 경우에 이렇게 주는 경우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대한항공도 좌석을 판매하더라고요. 좌석을 선택하면은 거기에는 플러스 얼마가 더 이렇게 차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금방 가는데 뭐 좌석이 그렇게 좋아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참고 말지 그러는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비행기에서 좀 편하고 싶어요. 편하게 좋죠. 창가에 앉을지 안 앉을지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화장실 갈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복도 좌석을 선택하시는 게 좋죠. 창가도 막 야심차게 창가를 잡았는데 내가 비행기 날개 위일 수 있어요. 딱 창문 열었는데 아니 비행기 날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비행기 날개 위인지 많이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여행사나 항공사나 이렇게 요즘은 모바일로 이제 결제하실 경우에 어떤 카드의 경우는 모바일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결제로 하면 이제 보안이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항공권 구입하는데 모바일 폰에서 결제가 안 돼가지고 컴퓨터에서 결제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결제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제 컴퓨터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공권을 구입을 하시면 이제 이 티켓, 전자티켓으로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 전자티켓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항공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가야죠. 근데 공항에는 될 수 있으면 한 3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특히 또 이제 해외여행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공항에 막 줄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가셔서 조금이라도 뭐 면세점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든가
그다음에 뭐 라운지 이용하실 분은 또 라운지 시간 이용하시고, 공항 안에 식당이나 뭐 커피숍, 뭐 카페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시고 하려면은 시간 넉넉하게 공항에 가시길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항공권만 가지고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권을 가지고 내가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보딩 패스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공항에서 이제 체크인해서 이제 보딩 수속을 밟았는데, 요즘은 이 사전 체크인이 있어요. 48시간 이전에 이제 보통 사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출발인데 오늘 사전 체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공항에 가서 뭐 셀프 체크인을 하시든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셔야 돼요. 항공권 가지고 공항에 처음 가시는 경우 내가 어떻게 체크인을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들어가면 큰 대형 모니터가 곳곳에 있어요. 그 모니터에 보면 내가 탈 비행기 편명하고 이렇게 시간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디서 타야 되는지 그 카운터들이 이렇게 표시있으면 거기 보면은 이제 A 카운터 몇 번,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B 카운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뭐 이렇게 카운터 번호가 이렇게 나오면 그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진 체크인을 했을 경우에는 보면 이제 백드랍이나 백이지 드랍 해가지고 이렇게 짐 붙이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 코너에 가셔서 짐을 붙이시면 돼요. 그 직원이 있을 경우는 내가 이제 사진 체크인 한 번호를 보여주면, 그 티켓을 보여주면 짐을 그냥 짐 보내는 수속을 다 해주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종이로 된 보딩 패스를 그 자리에서 또 새로 발급해 주기도 해요. 내가 셀프로 짐을 보내고 싶으면은 여권이나 내 보딩 패스를 스캔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짐표가 나와요. 그 짐표가 나온 거를 짐표 이렇게 바코드 겹치게 붙이지 마시고 거기를 이렇게 손잡이나 이렇게 우리 캐리어 손잡이나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찢어서 붙여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요새는 뭐 안내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 이제 화면 안내대로 그 수화물 태그를 붙여서 거기 올려놓으면은 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반드시 짐 안에 배터리나 이런 거 짐 안에 넣으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꼭 신경 쓰고 체크하고 보내세요. 수화물로 붙이는 짐에 그런 거 넣으면 나중에 방송에서 부르고 비행기 탈 때도 내 짐은 안 보내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체킹하고 그래요. 그리고 수화물을 이제 넣어서 짐을 수화물 태그를 붙여서 넣으면은 확인증이 나와요. 확인증이 나오면 그 확인증은 반드시 꼭 잘 보관하셔야 돼요. 현지에 도착해서 내 짐이 분실됐을 때 이 확인증이 있어야지 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짐을 보내고 나서 여권하고 그 보딩 패스나 그다음에 모바일 그 보딩 패스 이런 걸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안 검색하고 이제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항공권을 구입해서 체크인하고 보딩 패스 받고 짐 붙이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항공권 외에도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기세요.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자유여행을 꿈꾸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유여행을 꿈꿔보세요. 자유여행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도 제가 패키지 여행사들 제가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일정도 자문을 많이 해줘봐서 아는데 제가 패키지 여행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또 걱정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남기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